고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입니다. 자, 요 영역은요, 화법과 작문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지문인데요. 일단은 가는 대화니까 화법, 나는 작문입니다. 화법과 대화를 바탕으로 교재에 기고한 글이 됩니다. 내신 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가의 대화 같은 경우는요, 학생 1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학생 1 같은 경우는 이 대화에서 마치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지난번 모임에서 모듬 활동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했지라고 질문을 통해서 지난 기억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거 기억나니? 라고 환기하죠.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었어. 지난 시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주제 선정했었잖아 라고 해서 끊임없이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대화의 맥락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맥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냐 하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8번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보자. 자, 오늘 나누어야 할 대화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고요. 먼저 각각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 2입니다. 우리는 학생 2와 학생 3의 경우도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일단 학생 2 볼게요. 집단 과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타난데 내가 읽은 책에서는 링겔만 효과라고 이런 걸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어. 링겔만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대 라고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더니 학생 3이 자료를 찾으면서 나도 봤어. 그런데 실험 이야기는 처음이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연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생 2가 실험에서는 인원수를 달리해서 줄을 잡아당기게 하고 인원수에 따라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했어.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은 더 줄어들었대 라고 실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 3이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집단의 성과도 커질 거라고 기대할 텐데 오히려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단의 성과가 애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구나. 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단 상대방의 발화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바탕으로 요런 이야기구나 라고 자신이 중심 화제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도 링겔만 효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학생 1이 등장합니다. 그럼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와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자, 문제 상황의 원인을 효과와 관련지어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글을 구성하자 라고 글의 구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글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학생 2가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동의합니다. 내가 본 책에서는 집단 활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링겔만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 원인이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학생 3이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활동의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이 결국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학생 1이 그렇구나. 개인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기대려는 심리 때문에 모든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앞에서 두 친구가 이야기한 걸 요약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라고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논의의 방향을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전환하고 있죠. 학생 3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링갈마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면 해결책은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맞겠네 라고 해결 1번 얘기하죠. 맞아. 실제로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주었을 때 적극적인 참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대. 그래? 어떤 실험인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보서 글에 반영하자. 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글에 반영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글의 구성에 대한 의견이 되겠죠. 학생 2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되겠다. 개별 구성원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집단 과제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구성원, 개별 구성원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해결책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은요. 원인 두 가지와 해결책 두 가지가 나왔고요. 학생 2와 학생 3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 1의 마무리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대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볼게. 검토해보자. 다음 모임 때 검토하자 라는 계획으로 대화가 마무리됐고요. 자, 글을 썼습니다. 볼까요?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할 때 갈등이 발생한데 링겔만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링겔만 효과는 이런 현상이야 라고 개념 이야기했고요. 인원을 달리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라고 실험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실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 내용은요. 아까 학생 2가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링겔만 효과는 주로 개별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조정하지 않는 집단에서 발생한다. 구성원 개인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집단에서 전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도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다 제시됐어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때, 그 다음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 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개인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두 번째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역시 학생 2와 학생 3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막으려면 자, 해결책이 제시가 되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결책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관찰했더니 20회 중에 4번에 그쳤는데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19번에 달했다 라고 실험 내용을 전달하면서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지정해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것, 지정된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자, 학생 2가 이야기했던 해결책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 해결책은 학생 3이 이야기했고요. 이건 학생 2가 말한 해결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 해결책 1번. 모든 활동의 문제는 집단 속의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해결책이 전부 다 제시되어 있죠. 집단 성과의 핵심은 우리라는 이름 아래 숨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아까 살펴보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의견 제출하기보다는 내일까지 5개 제출하기처럼 막연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비교해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발언 순서를 정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논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건 있죠. 자, 39번입니다. 39번 적절한 거 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는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지 마세요. 그냥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뿐이고 큰 의미는 없고요. 5번만 잘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링겔만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자, 이 문단에서 문제 상황을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 나아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타났는데 사례가 추가된 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대화에서 추가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요. 나머지 또 1, 2, 4, 5번 잘 뜯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1번 글쓰기 전략 1번 익숙한 상황을 제시해서 자, 익숙한 상황 제시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글의 맨 첫 번째 부분에 보면 학교에서 모든 활동 수행할 때 이런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을 지금 익숙한 상황을 제시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예상 독자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나왔지만 시급함을 부각하는 건 아니고요. 시급하다는 건 이 일이 해결하기 굉장히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아니다. 다른 현상과 대조하는 부분 없고 전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의 장단점 아니고요. 해결 방법 두 가지 제시됐습니다. 41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를 고쳐 쓴 건지 또는 고쳐서 보기가 됐는지를 확인하시고요. 화살표를 딱 한 다음에 이걸 나의 마지막 문단에 이제 고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 대조했을 때 차이점은 보기에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라고 하나가 나와 있다면 글에서는 두 가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언급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모두 드러났다. 3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장문 따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